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갈씨 장종훈 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학생 한 분을 모셔가지고 토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학생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예은입니다. 처음은 400점이었는데 이거 지금 모자이크 얼굴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00 괜찮아. 괜찮아. 400이었는데 종훈쌤이 왕기초 반부터 수강을 하면서 지금은 한 700 정도. 좀 친해. 네. 그리고 지금은 영어과로 편입을 해가지고 900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예은 학생 토익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좀 있어요? 얘기해봐요. RC 파트 5, 6 부분이 8분 안에 못 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데 파트 5 한 문제에 고민이 길어질 때 한 언제쯤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이제 공부할 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이렇게 측정을 해두고요. 네. 30초가 이 정도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보통 한 문장을 2번, 3번 읽으면 30초가 그냥 넘어가거든요. 웬만한 거 한 번 읽고 바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한 번 읽고 안 풀려? 2번 읽고도 안 풀려요. 과감하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찍고 다음 문제 풀면 돼요. 파트 6에서도 8분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파트 6 지문 같은 거 풀이할 때 밑줄을 긋는다거나 이런 안 좋은 습관은 없겠죠? 네. 이게 밑줄을 계속 긋다 보면 내가 밑줄 긋는 속도랑 내가 읽는 속도가 똑같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밑줄 긋는 속도랑 내가 읽는 속도가 똑같을 수 없거든 절대. 밑줄 긋기보다는 동그라미나 별표치기 이런 게 좀 더 좋고 어순이 한국어랑 영어랑 완전 다른데 시간이 부족할 때는 영어 어순으로 냅두면서 바로 읽어야 돼요. 나는 좋아한다 커피 바로 이렇게 그냥 다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캐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커피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독해거든요. 그럼 지금 파트 6에서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걸 보니까 파트 7은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맞죠? 맞아요. 특히 삼중지문 다 못 풀겠다 맞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 삼중지문들 다 못 푸는데 보통 이유가 2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파트 5, 6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이미. 안 그러면 시간을 충분하게 내가 확보했는데도 삼중지문까지 못 가는 거는 이제 문제풀이 이 방법을 좀 바꿔봐야 돼요. 집중력이 초반에 좀 좋은 스타일이면 3중부터 펼쳐가지고 먼저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이 떨고 긴장하는 스타일이라면 시험에서도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일부터 앞으로 쭉쭉 나가면 되거든요. 둘 중에 뭐가 잘 맞는지는 1200제 책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2회씩 푸는 거예요. 평점 내가지고 난 3중부터 풀었을 때 점수가 높구나. 난 단일부터 풀었을 때 점수가 높구나. 이런 것도. 파트 5 문법이 많이 틀려. 단어가 많이 틀려. 문법이 아직 문법이 그래도 단어는 조금 괜찮나 보다. 데이 1부터 데이 30까지 노랭이 복화를 하는데 누적해서 그냥 계속 읽었어요. 해도 계속 돌렸구나. 한 몇 번 정도 돌린 것 같아요? 지금은 한 5번까지. 5번 정도? 좋은데요? 시험장 갔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았나요? 거의 없었나요? 전보단 적었어요. 확실하게 모르는 단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걸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좀 있었나 봐요? 맞아요. 900 이상 치고 올라갈 때는 예문까지 같이 계속 봐야 돼요. 내가 그 예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소리 내가지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문장은 들리거든요. 예문을 소리내서 읽어보거나 들으면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900점 이상 올라간 친구들의 특징을 잘 보면 한 단어의 동의어와 반의어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같이 나오는 단어까지 외워버려요. 어떻게? 예문을 계속 봐서 철저하게라는 부사와 점검하게는 뭐 같이 이렇게 막 나온다. 이런 콜로케이션이 보통 정해져 있거든요. 토익에서 많이 좋아하는 거. 그거 하다 보면 굉장히 LCRC 둘 다 많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문법을 아직 좀 더 많이 들리는 스타일? 네,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면 다 맞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풀면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 때문에 수업 시간에 듣고 문제를 풀면 이거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하고 바로 그냥 그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오늘 동명사를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 동명사겠지. 이거 동명사다. 근데 다음 날이 돼서 믹스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뭐로 물어보는 문제지? 하고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많이 틀려봐야 돼요, 문제를. 1200제 이런 거 풀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구나 라는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약간 자동화가 돼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틀렸지?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게 이제 본인의 데이터베이스로 쌓이거든요. 실전 문제 그런 거 풀었을 때 만약에 틀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채점을 하고 틀리면 다시 풀어봐요. 그래도 틀리면 답지를 보면서 이거 몰랐구나 하고 넘어가고. 오답 노트까지 만들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딱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A, B, C, D 보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만약에 정답이 A였어. 근데 나는 B를 골라서 틀렸어. 그럼 A, B 둘 다 다시 공부해야 돼요. A가 정답인데 내가 A를 못 골랐으니까 A만 공부해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오답으로 고른 것도 본인이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공부를 같이 해야 되고 노트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그냥 적어요. 한 번 풀었던 문제 다시 또 펼쳐가지고 지우개로 지우고 풀면 또 되게 손 아프잖아.
그러지 말고 그 문제에다가 그냥 적어놔요. 키포인트. 그다음 뭐? 그다음 촬영. 나만의 토익 폴더가 생겨야 돼요.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 찍어뒀다가 그거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게 사진첩 쭉쭉쭉 보면서 이게 내가 이래가지고 틀렸지 이렇게 기억을 다시 되돌릴 수 있거든요. 문장 고르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앞뒤 보고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앞뒤 보고 선택을. 그래도 틀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 풀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갈 거예요. 보기 엄청 계속 읽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보기 읽었던 걸 다시 지문에 넣어보고 그럼 그 지문 앞뒤를 또 읽어보고 두 번째 보기를 놓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는 안 돼요. 본인 스스로 말이 되게 보기를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기를 안 보는 거. 왜 보기를 안 보냐면 보면 생각이 오염 되거든요. 안 보고 지문을 보고 아,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예측을 해야 돼요. 내가 예측을 잘못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어차피 그 문제는 빨리 틀리는 게 나아요. 내가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것은 독해를 잘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읽어봤자 보기 중에 정답은 안 보이게 돼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 정도는 하고 보기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면 나의 예측이랑 가장 비슷한 거를 찍을 수라도 있거든요. 대망의 파트 7이 남았는데 파트 7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바로 얘기해 주세요. 파트 7을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각 문제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같게 접근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네.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거? 이게 답지를 보니까 뭔가 다르게 접근하게끔 써 있는데 그걸 제가 아직 습득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파트 7도 질문 유형이 막 나눠져 있거든요. 주제 목적 문제를 딱 만났어.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돼? 첫 문장 위주로. Perfect. 아주 좋았어. 첫 문장이나 혹은 첫 문장에서 조금 더 내려와도 되긴 해요. 그런데 그의 반대가 바로 등록, 요청, 전화, 연결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혹은 지문의 아래쪽을 봐요. 보통 순서가 굉장히 좋은 게 첫 번째 1번 문제를 풀 때 위를 보고 풀었잖아요. 네. 그럼 2번 문제를 풀 때 그보다 더 위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고 키워드 문제, 이제 보통 6하원칙 문제 이렇게 불러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면 질문에서 그 키워드를 이제 먼저 보고 올라가서 지문에서 뭘 해요? 키워드 찾기. 그렇죠. 네. 이거는 거의 표적수사 같은 거예요. 정답을 정해놓고 그냥 들어가는 스타일.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커피를 그냥 잠을 깨울 수 있는 음료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노랭이 단어장 있잖아요. 네. 그거 배울 때 예문까지 같이 보고 동의어랑 반의어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난이도 문제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뭐가 있었냐? 나트로 문제죠. 네. 나트로 문제를 풀 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주제 목적이나 육하원칙처럼 바로 올라가 버린다? 나트로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보기 A를 딱 보고 이제 올라가요. 보기 A에 예를 들어서 예은 학생은 영문학 전공이다. 이게 나트로 이제 찾는 거야. 그럼 예은 전공, 예은 전공, 예은 전공? 아니네. 보기 B. 종훈 선생님은 영문학 전공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 한 개씩 보고 올라가가지고 지워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 이게 또 양반인 게 뭐냐면 보기도 순서에 맞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10가지 읽고 보기 A가 있으면 지문 두 번째 거 보기 B가 있고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순서대로 쭉쭉 풀어나가거든요. 그리고 예은 학생 입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그 추론 문제. 네. 추론 문제는 아마 읽고 싶었던 기억이었나 봐.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내용을 추론해야 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풀어요? 그냥 처음부터 계속 읽으면서 끝까지 읽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추론 문제도 보기 한 개를 보고 올라가는 연습을 좀 해주면 좋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기억이 거의 안 되거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파트 7의 대표 질문들을 다 외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딱 봤을 때 이 질문은 무조건 추론 문제야. 이 단어 들어가면 추론 문제지. 각 질문별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3중이나 2중 질문 풀 때 있죠. 그거는 어때요? 이게 단일 지문처럼 그 각 지문에 해당되는 거는 좀 잘 찾는 것 같은데 이게 복합적인 거는 아직 조금 미숙한 것 같더라고요. 단일 지문만 보고 풀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막 지문 3개가 있으면 한 개 보고 풀 수 있는 것도 차근차근 맞추고 복합적으로 보고 풀어야 되는 것들은요 세부사항이나 추론 문제인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나트로가 있기도 한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트로나 추론 문제가 나오면 보기 한 개 보고 또 올라가서 또 열심히 또 찾고 이걸 반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싶다 하면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굉장히 잘해버리면 돼요. 말을 바꿔서 할 때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구나, 이거를 잘 파악하려면 역시나 또 단어랑 문법이 최종적으로 파트 7 점수가 가장 마지막에 오를 거예요. 5부터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잘 푸시고 6는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말아요.
의외로 6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쓰니까. 네. 그리고 7은 질문 유형별로 내가 행동하는 거를 연습해 두셔야 돼요. 이 정도면 고민이 좀 해결됐습니까? 네. 오기 전보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맞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 점수 달성하고 네. 진로도 달성하고 파이팅 있게 한번 끝내봅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